이번 7월 FOMC를 통해 확인이 된 미 연준의 기조를 봤을 때 미국은 테이퍼링에 가까워진 건지, 그리고 미 연준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주요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글로벌 시장과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오늘 새벽에 결과가 발표가 된 FOMC 주요 내용과 함께 이 파월 의장의 주요 기자회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maintained our asset purchases. Demand for labor is very strong, and employment rose 850,000 in June, with the leisure and hospitality sector continuing to post notable gains. Nonetheless, the labor market has a ways to go. Factors related to the pandemic, such as caregiving needs, ongoing fears of the virus, and unemployment insurance payments, appear to be weighing on employment growth. These factors should wane in coming months, leading to strong gains in employment. In addition, we are continuing to increase our holdings of Treasury securities by at least $80 billion per month and of agency MBS by at least $40 billion per month until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네, 앞서서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봤고요. 이번에 뭐 성명사라든지 기자회견 내용을 봤을 때 7월 FOMC에서 좀 우리가 포인트 있게 봐야 할 핵심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발표된 내용 네. 조금 먼저 설명드리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동결 그대로 했고요. 자산매입 역시 또 그대로 뒀습니다. 다만 이제 통화정책 성명문에 보시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진전 있게 나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파월 의장이 하셨지만 이제 이번 회의에서 조금 더 뭔가 자세하게 뭐 속도라든지 뭐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첫 번째로 좀 심도 있게 좀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아직까지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건지 여전히 힌트를 주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테이퍼링이 뭐 바로 다음 달에 한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테이퍼링이 좀 가까워진 것은 맞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일각에서 이제 7월 FOMC를 앞두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과연 델타 바이러스 확산이 연준의 테이퍼링의 결정에 있어서 좀 뒤로 미루게 하는 요인이 될 걸까라고 시장에서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어요. 근데 이제 FOMC 이제 기자회견에서 보시면은 아직까지 델타 변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경제적인 부작용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뭐 델타 변이가 지금 상황에서 연준의 정책을 뒤로 미루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존의 스탠스 유지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분간 뭐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물가의 상방 압력이 좀 높은 것은 인정을 했고요. 다만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목표 물가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거다라는 입장 유지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여기에 이제 아직도 고용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나요? 고용의 네. 회복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는 네. 고용이 이제 뭐 원래 본인 일자리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일을 못했지만 이제 그 본인의 기존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고용의 회복 또는 고용에 좀 지나치게 우리가 봤을 때 지표로서 좀 과도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까지 조금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이날 결정됐던 것들이 스탠딩 레포를 상설 기구로서 설치를 했어요. 근데 좀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네. 이제 연준에서 이제 조금 긴축으로 가거나 했을 때 이제 예를 들면은 채권에 덜 매입해 준다고 하는 상황이 올 거잖아요. 테이퍼링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스탠딩 레포 제도가 있으면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또는 국채 또는 기관 MBS를 연준에 맡겨놓고 담보로 걸어놓고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미국채가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뭐 급등한다든지 이러한 제한성은 조금 네. 가능성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좀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미 연준을 좀 대신해서 국제 수급의 안정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좀
남겨놓는 거다라고 그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단기 자금 시장 쪽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굳이 연준이 개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이 기구가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조금 덜 신경 쓰더라도 시장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성의 타임라인을 우리가 조금 어떻게 예상하고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시기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조금 남아 있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일단은 뭐 테이퍼링이 7월에 안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힌트조차 안 나왔기 때문에 8월 잭슨홀 또는 9월 FOMC로 눈이 돌아갔을 거예요, 아마 다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8월에 9월에 FOMC에서 이제 그러니까 8월 잭슨홀 또는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한 11월쯤에는 좀 테이퍼링에 대한 자세한 규모 또는 일정 스케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11월 달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2월에는 나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년 1월부터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테이퍼링의 구간 또는 테이퍼링 시기 또는 테이퍼링 이후에 나타났던 연준의 정책 전환 생각해 보시면은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흐름으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뭐 언제 시작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한 3분기 내지는 4분기 동안 테이퍼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연준의 자산 중에 재투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연준 자산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 연준의 기조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최근에 미국 외 국가들은 어떤 통화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요? 좀 각계의 전투의 모습들이 최근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글로벌리하게 다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가져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고 국가별로 경제가 다르게 회복을 되다 보니까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국가별로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통화정책,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모습으로 통화정책을 바꾸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영국, 뭐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요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 규모를 줄인다든지 자산 매입을 중단한다든지 선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막 이러한 좀 이머징 국가들은 조금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국가들이 지금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테이퍼링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과거에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들 신흥국들의 자국 그 통화의 평가 가치가 평가 절하가 심화되면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측면도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률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물가를 크게 상회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고물가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테이퍼 텐트럼 이후에 과거 23년도 5월에 테이퍼 텐트럼 이후에 이머징 국가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순유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등의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약간 조금 이러한 우려를 조금 줄이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별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약간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각 나라마다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라든지 강도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맞는 전략들이 필요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과거에 경제가 침체가 됐다가 회복됐을 때랑 이번에 코로나19 이후를 비교 분석해 보면 좀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19일에 NBER이라 해가지고 전미 경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보통 이제 미국 경기의 침체 진입 구간, 탈출 구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간이 있는데 지난 19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위기가 뭐 됐고 침체했던 구간은 작년 2월부터 4월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기간으로 짧았던 그 침체 기간이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충격이 컸던 만큼 회복이 빨리 일어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나 또 대공황 때 생각하시면은
경제 전반의 문제 또는 금융 시스템 쪽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침체했던 기간도 길었고 회복하는 기간도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의 대응이 좀 늦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기간이 되게 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충격을 왔던 거 이유 자체가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했던 보건위기였던 점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백신을 맞거나 또는 이러한 감염 확산을 좀 억제할 수 있다면은 이제 사실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제 회복에 있어서 정책들이 과거와 달리 좀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만 생각해 보셔도 연준에서 거의 2주 내에 이렇게 빠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책적인 대응도 빨랐다는 점 고려하신다면은 회복이 좀 빨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위기가 나타나고 나서 결론적으로 좀 불균형적으로 이제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조업 측면에서는 벌써 조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받았던 서비스업, 특히 뭐 숙박, 음식업, 호텔 막 이런 업종 있잖아요. 이런 업종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회복이 좀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경제지표상으로 제조업 PMI가 계속 좋은 그림보다는 제조업 PMI는 조금 둔화되는 흐름, 반면에 서비스업 그 PMI 좀 올라오는 흐름 예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쪽은 벌써 이미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설비 투자라든지 또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고 투자 역시도 이제 추세선상으로 크게 뭐 상회를 해가지고 확장세가 이어지는 그림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의 이익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약간 이러한 측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경제 회복에 대한 뭐 흐름은 사실 뭐 회복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회복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의 환경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경제 네. 회복세는 뭐 가파르게 계속 회복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또 앞으로 남아 있는데 테이퍼링 이슈가 사실 근데 과거에 저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 되더라도 사실상 시장에 미친 영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상으로 이게 크게 조정을 받는 가능성은 적다라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 지수가 뚫고 올라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별로 조금 기업별로 좀 선별해서 보는 조금 그러한 좀 전략이 지금과 같은 전략을 좀 더 유지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적절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7월 FOMC 결과와 관련해서 아침에 리포트도 내놓으셨던데 저희가 입을 통해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채권을 담당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